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그 개발 툴 처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 이제 폰트 뭐 이런 그 변경이나 어떤 사이즈 같은 거 자, 변경하는 것을 자, 이제 어디서 하는지 한번 간략히 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이제 윈도우 보시면은 자, 뭐 예를 들면은 자, 이쪽에 자, 자바에 자, 여기 이제 메인이죠. 자, 이제 메인이 자, 들어있는 파일인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약간 좀 사이즈를 키운 거라서 이 정도로 보이고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할 수 있냐면 요 윈도우 자 프레퍼런스 자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제너럴 있죠? 자 제너럴 자 이쪽 밑에 보시면은 어피어런스 자 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에디터라고 또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텍스트 에디터 있죠? 자 여기도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컬러 앤 폰트 자 여기를 딱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텍스트 폰트가 바로 선택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디트 누르면 돼요. 음,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 윈도우에서 자 프레퍼런스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요 이제 제너럴 안쪽에 어피어런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 컬러 앤 폰트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를 딱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다 접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컬러 앤 폰트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베이직 첫 번째 이 베이직 딱 클릭을 해보시면은 맨 밑에 좀 내려보시면은 텍스트 폰트가 있어요. 자, 여기를 선택을 딱 하고, 자, 에디트. 자, 클릭해도 돼요. 똑같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나, 다시 이쪽에서 아까, 자, 에디터, 제너럴, 자, 여기 에디터, 여기 이제 텍스트 에디터, 자, 이쪽에, 여기 클릭해서, 뭐 어차피 일로 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는 건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 그냥 바로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것도 있고.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다음에 에디트 눌러서 자, 이게 이제 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12나 뭐 10, 뭐 이렇게 그 돼 있을 거예요. 뭐한 12 정도로 아마 디폴트가 보통 이제 돼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본인이 원하는 뭐 14, 16, 뭐 이렇게 설정을 뭐 16, 18, 네.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자, 여기 이제 어플라이 클릭해주고 창 닫기. 음. 뭐 이렇게 이제 키워주시거나 이제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이제 작게 돼 있으니까 요거 좀 설정을 이렇게 좀 바꿔놓고 하는 게 좀 좋겠죠. 네. 자, 저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자 여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열었던 거 선택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한 13 정도로 해놓고 네, 폰트도 뭐 바꾸고자 하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13포인트 정도로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좀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본 것을 자 우리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 툴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퍼스트 데모 자 우리 이제 앞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자 요거 가지고 그대로 이제 할 거니까요. 자 이제 부트 표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콘솔 창이 밑에 여기 이제 안 보이네요. 자 윈도우 자 이제 쇼뷰 자 콘솔 자 이렇게 이제 콘솔 창 하나 이제 열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혹시 이제 뭐 서버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서버가 지금 이제 구동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다시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자 서버를 다시 이제 구동을 자 스타트 네, 시켜 주신 다음에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타티드 자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버를 이제 끄는 거는 뭐 끄는 거는 여기 이제 그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그냥 클릭하면은 자 서버가 자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되죠.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스타트 시키 다시 이제 스타트 시키는 거는 뭐 여기를 이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여기 스타트 또 리스타트 할 때도 여기를 해주시면 돼요. 대시보드에 보시면은 이쪽 이제 대시보드 쪽에 보시면은 자 로컬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클릭하고 펄스 데모 프로젝트명이 보이죠?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자 리스타트 단축키는 이렇게 되고요. 스타트 또는 리스타트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다시 자 이렇게 스타트를 해주시면은 다시 이제 구동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started, 자, 이렇게 이제 그 나오는 거 확인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로 이제 접속을 해서 한번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는데요. 자, 이제 좀 에러 유형을, 자, 이제 좀 두 가지 유형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보시면은 둘 다 이제 로컬호스트 8024로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는데 에러 유형이 좀 틀려요. 네, 요 첫 번째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에러 타입이 보시면 인터널 서버 이제 에러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고요. 네, 스테이터스도 이제 500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탭 메뉴를 보시면은 자, 타입은 이제 나파운드고 자, 스테이터스는 404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 나파운드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차라리 그 좋은 거다 하면서 이제 희주 우수라고 했잖아요. 이런 에러는 그냥 뭐예요? 우리가 어떤 진입점을 어떤 그 해당 그 직접적인 어떤 HTML 파일명을 찾지 이제 못했을 때 우리 이제 접해 볼 수 있는 에러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차라리 그 뭐 index.html 그런 어떤 진입점이 되는 파일만 만들어 주시면은 에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탭 메뉴에서 이제 나오는 자, 요 에러 타입, 자, 인터널 서버 에러, 자, 스테이터스도 이제 500이 500. 이제 500이면 참 원인이 이제 그쵸?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서버 쪽에 뭔가 이제 서버가 죽어 있거나 제대로 뭔가 이제 구동이 안 되어 있거나 또는 뭔가 이제 뭐 스크립트 이제 오류일 수도 있고 또 뭔가 이제 DB 접속이 이제 실패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됐건 뭐 이제 이 부분은 뭔가 그렇죠.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진입점을 이제 찾지 못해서 뭐 에러가 나는 요 두 번째 이런 어떤 에러 어떤 유형하고 에러 타입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는 어찌 됐건 조금 다른 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서버 쪽을 네, 이제 서버 쪽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물론 이제 그 스크립트 관련된 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봐야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서버 쪽에 뭔가가 좀 이제 이상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쪽 그 대시보드 하단에 자, 서버가 이제 죽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 이렇게 죽어 있으면은 그 스타트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그 되어져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 다시 스타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스타트가 되어지면 뒤에 해당 이제 포트하고 이렇게 이제 좀 실행되고 있죠.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은 이렇게 이제 포트 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니까 이렇게 의외로 이제 이런 부분 네, 서버가 이제 구동이 스타트가 이제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실행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경우도 이제 초보자들은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두 가지 어떤 이제 에러 타입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도 이런 이제 에러 타입을 보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또 이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제 프로젝트에서 자 여기 이제 자요 자바 이쪽은 뭐예요? 자바 관련된 어떤 파일들이 이제 들어가는 곳이고 자 ss 메인 자 리소시즈 자 이쪽 폴더에는 어떤 정적인 어떤 파일들 네, 우리 이제 정적인 파일들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동적, 정적. 사실 이제 그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동적, 정적 이런 말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어찌됐건 자, 이 리소시즈, 이 자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웹을 개발할 때 어떤 필요한 자원들, 그렇죠? 뭐 HTML 파일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 뭐 CSS 파일,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할 것이고, 뭐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원들을 그 보관하고 저장하는 네, 그런 어떤 폴더가 리소시즈. 이게 자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리소시즈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설정, 어떤 뭔가 이제 설정을 변경하고 어떤 이제 속성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는 그런 이제 파일도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폴더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쪽 그 스태틱 폴더 안에다가 자, 우리 이제 HTML 자, 파일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자, 이제 호출을 하니까 잘 됐죠? 네, 이거는 뭐 잘 돼요. 그러니까 스태틱은 이 스태틱 폴더 안에다가 이게 이제 루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 루트 폴더가 되는 거기 때문에 hello HTML 해놓고 자, 우리 이제 뒤에다가 그쵸? 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새로 치면 이제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요 바로
요 이제 파일명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루트까지가 뭐예요? 그 스태틱 폴더까지가 이 루트에 해당되는 거고, 그 스태틱 폴더까지 이제 루트가 찾아가는 거죠. 프레임워크가 찾아가고 그 안에 이런 어떤 hello.html 파일이 있으면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얘를,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가, 자 우리 이번에는, 자 그래서 이제 스태틱은 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다 뭐 폴더를,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자 뉴 해가지고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폴더, 네,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갖고, 자 뭐 이제 AAA 아니면 이제 멤버라고 할까요? 자 멤버라고 하나 만들고, 자 이 안에다가 자 컨트롤 N 누를게요. 컨트롤 N. 자 그럼 이제 앞서 HTML 파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엔터 치고, 자 그 다음에 뭘 만들까요? 자 이 안에다가 이제 인덱스점, 자 멤버.html을 만들게요. 상관없어요. 멤버까지만 쓰면 되죠. 자 엔터. 자 그럼 여기 이제 멤버 폴더 안에 자 멤버.html 만들어졌죠. 이렇게. 자 멤버.html 자 저장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한번 호출을 해보죠. 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멤버 안에 있죠. 여기까지가 스태틱이니까 루트까지가 스태틱이고, 지금 스태틱 안에 우리 이제 멤버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멤버.html, 자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멤버.html 파일이 잘 뜨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뭔가 이제 코드를 변경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서버를 그 리스타트 해주지 않아도 뭐요, 이렇게 새롭게 작성하고 뭐 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변경이 돼서 여기 이제 반영이 되고 있죠. 우리 지금 서버를 다시 이제 리스타트 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어떤 그 정적인 그 요소 자원들은, 정적인 파일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HTML 이런 어떤 정적인 자원들은 이렇게 그 바로 서버를 그 리스타트 해주지 않아도 바로 이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 보이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그 리스타트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뒤에다가 뭔가 이제 내가 이제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저장을 했어요. 지금 저장을 했어요 여기. 네, 저장을 한 다음에 그냥 새로 침하시면 이렇게 이제 그 반영이 돼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지우면은 뭐 바로 또, 네. 자 저장하고, 네 저장은 뭐예요? 그냥 컨트롤 자 S 누르면 돼요. 자 저장을 하시고, 자 새로 침하면 바로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자 이 멤버 폴더 안에다가 자 우리 이제 그 index.html을 한번 만들어 넣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멤버 폴더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컨트롤 N, 자 엔터, 자 인덱스, 자 엔터, 피니시. 자 index.html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 얘는 뭐예요? 루트. 자 루트가 지금 스태틱 폴더가 되는 거예요. 루트. 이 스태틱 폴더 안에 자 우리 이제 멤버라는 폴더 만들어 놓고 그 안에 index.html을 만들어 넣어 놨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그 접속을 브라우저에서 하면은 당연히 잘 되죠. 뭐 안 될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여기서 좀 해보려고 하는 거는 index.html 파일은 보통은 뭐예요? 보통은 해당 그 어떤 진입점을 이제 의미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제 생략해도 그냥 우리 이렇게만 엔터 쳤을 때 접속이 보통 이제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서버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접속이 잘 되는지, 네, 인덱스 파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명시하지 않아도 잘 되는지, 물론 이렇게 이제 명시하면 당연히 잘 되는 것이고, 자, 저장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멤버.html은 뭐 당연히 접속이 잘 되는 거고, 자, 멤버 폴더 안에, 자, 우리 index.html을 접속하면은 접속이 잘 되죠. 네, 이건 뭐 직접적으로 어떤 파일명을 자, 입력하는 거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인덱스 HTML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그 삭제하고 한번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네, 페이지 나파운드 나면서 404 에러가 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폴더, 그죠? 스태틱 폴더 하위 어떤 멤버나 이런 어떤 그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index.html을 이제 만들었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는 뭐예요? 음, 접속이 이제 안 되고 명시적으로 뭐예요? 명시적으로 자 인덱스 파일의 경우에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줘서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자, 이 멤버에서 이제 스태틱, 네, 스태틱 폴더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스태틱 폴더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 스태틱 폴더 바로 밑에다가 인덱스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자, 컨트롤 N, 자, 엔터, 자, 인덱스, 자, 피니시. 자, 여기 인덱스가 있죠? 자, 요거는 뭐예요, 지금? 요 스태틱 폴더의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스태틱 폴더 요 스태틱 폴더 바로 밑에 지금 이렇게 인덱스 HTML 파일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 이제 주소창에서 얘를 이제 한번 호출을 해볼 건데 자 보시면은 요 스태틱이 루트잖아요. 루트 로컬호스트 8024 여기까지 자 루트가 되는 거고 자 이제 8024까지 이제 로컬호스트 해갖고 8 루트 8024까지가 여기까지가 뭐예요? 요 스태틱 폴더가 여기까지인 거고 그 바로 밑에 이제 index.html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주소창에 바로 index.html이라고 입력하면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멤버 밑에다가 인덱스 파일 만들었을 때는 어찌됐건 인덱스 HTML 파일을 다 명시적으로 써줘야지만 접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루트, 자 루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당연히 그 명시해 주면 당연히 잘 접속이 되는 거고 얘를 자 루트의 경우 그러니까 멤버라는 어떤 하위 폴더에서는 안 됐지만 얘는 돼요. 루트는 자 루트에서는 인덱스 파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어, 이 스태틱 폴더 안에 뭐예요? index.html 파일이 존재하면 얘가 그 인덱스를 그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로 이제 그 띄워 준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죠. 그 전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인덱스 자 이렇게 이제 그 파일 만들어 놨잖아요. 스태틱 폴더 바로 밑에다가 자 이제 이 경우에는 좀 이제 그 리스타트 같은 게 좀 이제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미리 지금 한번 자 리스타트 해놓고 자 쭉 이제 보통은 이제 정적인 파일들은 보통은 뭐 수정하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반영이 되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리스타트가 필요 없는 경우가 이제 많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뭔가 왜 안 되지 하면은 이 리스타트가 좀 이제 필요한 부분이에요. 요거 한번 이제 해놓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제 멤버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자 멤버 같은 경우에 자 인덱스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접속을 하면 뭐요? 잘 되죠? 네. 그런데 자 인덱스 파일이라도 멤버 이런 어떤 하위 폴더 같은 경우에는 폴더인 경우에는 인덱스 파일 명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에러 페이지가 뜨죠. 네. 근데 이제 루트. 자, 루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당연히 인덱스 파일을 명시하면 잘 뜨는 건 당연하죠. 파일 명시, 요 파일명을 명시하니까. 근데 루트 같은 경우에는 명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멤버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어떤 그 논리로 생각을 하면은 멤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예요? 이렇게 접속했을 때 뭔가 에러 페이지 나오지 않고 이제 그 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멤버 폴더 안에 분명히 뭐예요? 인덱스 파일 만들어 놨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멤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만 이렇게 뜨고 명시하지 않으면 여기 이제 에러가 자, 에러 페이지가 뜨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루트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해줘도 되고 명시를 해주지 않더라도 뭐예요? 그 스태틱. 자, 루트가 뭐예요?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네, 스태틱 폴더 안에 여기 요 스태틱 폴더 안에 뭐예요? 여기 이제 스태틱 폴더가 되는 거고 자, 요 스태틱 폴더 안에 뭐가 요 index.html 파일이 자, 얘가 이제 존재하고 있으면 네.
루트 그 프레임워크는 뭐예요? 스태틱 폴더를 먼저 찾아가서 인덱스 HTML 파일이 있으면은 얘를 뭐예요? 얘를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로 이제 메인 첫 페이지로 이제 띄워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HTM이라고 확장자를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이제 지우고 인덱스 HTML을 삭제할게요. 자, 이제 삭제하고 나서 자, 참고적으로 지금 삭제했어요. 네, 삭제하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새로 침을 하니까 어때요? 바로 이렇게 이제 에러 페이지가 뜨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에러 페이지가 뜬다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not found. 그 지금 인덱스 파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없어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접속에도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이제 스태틱, 자, 스태틱 선택을 해 놓고 자, 컨트롤 N, 자, 엔터 치고 index.html이라고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HTML이 아니라 확장자가 HTM이에요. 자, 얘는 뭐예요? 자, 루트에 있는 index.htm이에요. 자, 이렇게 확장자를 해놓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주소창에서 접속을 하면은 접속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새로 침하면은 새로 침하기 전에 자, HTM 자, 이렇게 접속하는 거는 파일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명시하는 거는 뭐 당연히 잘 되는 것이고 자, 명시하지 않고 인덱스 파일인데 확장자가 좀 틀린 거죠. 자, 엔터 치니까 어때요? 자, 확장자가 좀 틀리니까 이렇게 그죠? 네, 에러 페이지가 뜨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 HTML 이렇게 어떤 확장자를 다 네 글자로 써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버에 따라서 이제 다른 그 자바가 아닌 이제 다른 기반으로 이렇게 웹 개발을 해보신 분들 중에는 사실 그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그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뭐 다 이게 뭐 확장자나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뭐 상관없이 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경우도 이제 다른 어떤 기반의 어떤 웹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또 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어찌됐건 지금 이제 요 상황을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하시라는 거죠. 네, 그걸 기억을 하시라는 거니까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자, 요거 이제 삭제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태틱 폴더 안에다가 인덱스 파일을 만들 때는 자, 인덱스 자, 엔터 치고 HTML로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루트에 index.html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접속해도 되고 얘는 또 그냥 루트로 바로 이렇게 접속하는 것도 되고 그렇죠? 이제 루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을 인덱스 파일을 명시하는 것도 되고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뭔가 이랬을 때 한번 이렇게 이제 리스타트 자, 이렇게 이제 한번 해 주시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새로 침을 하면은 자, 이렇게 잘 네,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잘 접속이 되고 명시하면 당연히 잘 되는 거고 그렇죠? 명시하면 뭐 당연히 잘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명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접속이 된다라는 것. 네, 루트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자, 루트가 뭐다? 스태틱 폴더가 이제 루트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스태틱 폴더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스태틱 폴더는 별로 복잡하거나 헷갈리거나 뭐 그럴 게 없어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이제 폴더 만들고 싶으면 폴더 만들고 파일 만들고 싶으면 파일 만들어서 뭘 이제 확장자는 HTML로 만들어 갖고 뭐 직접적으로 뭐 이 경로 이렇게 이제 맞춰 갖고 이제 호출하면은 뭐 별 이상 없이 아주 뭐 이상 없이 잘 브라우저로 이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 템플릿 얘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얘는 이제 좀 간단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템플릿을 자, 우리 어떤 이렇게 어떤 HTML 파일이나 인덱스 파일 같은 것을 넣어서 그 이제 브라우저로 내가 이제 호출해서 이제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우선은 이제 스태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